자, 여기서 228페이지 나오는 걸 이제 평면 방정식. 자, 이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공간에서 어떤 평면을 나타내는 식을 한번 써볼 거야. 평면을 나타내는 식. 자, 그럼 이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평면이라는 걸 하나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과정할 때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배웠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우선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을 찍을 거야. 요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그 평면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하나 딱 추가할 건데,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어떤 직선을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라는 걸 이제 벡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벡터와 수직인 평면, 우리 배웠단 말이야.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은 물론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랑 수직인 평면은 무수히 많아.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점 하나를 딱 지나는 평면, 그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어떤 한 점을 지나는 평면. 자, 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에서 어떤 한 점 A를 지나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요 벡터와 수직이면서 요 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자, 그거를 이제 식을 세울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직선 방정식 할 때도 이 평면 방정식을 세우라는 얘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임의의 점을 x, y, 공간이니까 g라고 좌표를 잡았을 때 이 x랑 y랑 g 요 세 좌표의 관계식을 써주면은 그게 평면 방정식. 그런데 이 점 좌표는 어떤 성질이 있냐? 지나야 되는 점 A의 좌표를 x1, y1, g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평면과 수직인 벡터, 이 수직인 벡터의 위치 벡터 성분을 a, b, c라고 하자. 참고로 이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보통 n 벡터라고 많이 나타내고, 수직인 벡터, 우리 저번에 수직 배웠잖아요, 그지? 수직인 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해요, 그지?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직선 방정식 할 때는 방향 벡터가 있는 것처럼 평면에는 법선 벡터가 있다. 자, 또 수직 조건 나왔으니까 평면 위에 지나야 되는 점과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요 두 개를 이어서 벡터를 만들어서 평면 이음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AP 벡터와 요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인 거잖아요, 그지? 평면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수직인 직선은 항상 서로 수직 관계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벡터 AP와 요 법선 벡터 얘네가 서로 수직이다. 결국은 또 수직하면 내적은 0이다. 수직이면은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자, 벡터 AP 성분은 P 빼기 A란 말이야. P 빼기 A.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 벡터 AP의 성분인 거고, 법선 벡터는 A, B, C. 내적이 0이다. 자, 내적 그렇게 하는 거잖아. 곱하고 A랑 얘 곱해주고요. A, X-X1 더하기 B, Y-Y1 더하기 C, Z-Z1는 0이다. 그러면 관계식이 나왔잖아. X, Y, G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평면 방정식이다. 자, 평면 방정식. X의 개수 A, Y의 개수 B, Z의 개수 C가 얘기하는 게 법선 벡터의 성분을 얘기한다. 그리고 X1, Y1, G1은 그 평면이
지나야 되는 점 좌표를 얘기한다. 그죠? 이게 평면 방정식 기본 표준형 뭐 이런 기본형. 자, 그 다음에 원방정식처럼 이걸 또 다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지? 다 전개해버리면은 일단 A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Y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CZ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전개한 상수항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D라고 두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요 놈은 그 평면 방정식의 저희가 뭐 일반형. 그래서 이런 형태가 세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이 평면 방정식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수는 법선 벡터의 성분을 얘기한다. 별거 없죠? 자, 물론 이제 법선 벡터의 성분 중에 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일단 자, 이 평면 방정식의 여기까지가 229페이지 설명이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30페이지. 자, 8번에 1번 1, 2, 3을 지나고 요 직선과 수직인 평면 어떤 점 지나는 건 나와 있네. x1, y1, g1 나와 있고 이 직선의 수직이래. 자,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직선 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방향 벡터를 알 수가 있거든. 방향 벡터 2, 4, 도주하고 마이너스 1이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인데, 근데 이 직선은 내가 구하고 싶은 평면이랑 수직이래.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내가 구하고 싶은 평면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방향 벡터가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게 곧 지금 내가 구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다. 그리고 지난점 나와 있을 거예요. 요 공식 때리면 되는 거죠. 자, 결론은 2 괄호 x-x1 4 괄호 y-y1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g-g1 는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답이겠죠. 그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2번도 일단 2,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요 평면의 평행이래. 요 평면의 평행이래. 평면과 평면이 평행이래. 그러면은 평행한 두 평면은 서로 얘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 요 놈도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을 건데 법선 벡터끼리는 어떠냐? 이것도 평행인 거지, 뭐, 그지? 결국 요 평면의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2, 그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평면도 요 법선 벡터와 평행인 거니까 굳이 뭐 실수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벡터는 그대로 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에 그 공간에서 도형들의 위치 관계만 잘 생각하면 돼. 3, x-x1 마이너스 2, y-y1 마이너스 1, g-g1 자, 밑에 풀어봅시다. 그래서 평면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잘 이해하면은 자, 그 다음에 9번 평면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벡터가 법선 벡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세 점의 좌표가 있다.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 구하시오. 평면의 결정 조건 중에서도 기본 이거잖아요. 공간에서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어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요 세 점의 좌표를 동시에 다 지나는 평면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실은 어떻게 세우냐? 좌표만 있고 법선 벡터는 없단 말이야. 자, 그것 때 법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평면 방정식의 기본 일반형이 있죠. 다 전개했던 거예요. 요 형태. 요 형태로 일반형을 세운 다음에 요 점 좌표를 세 개를 지나는 거니까 다 대입을 하는 거지.
조금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일단 0, 0, 2를 집어넣으면 0, 0, 2를 집어넣으면 날라가고요. 2를 집어넣으면은 2c 더하기 d는 0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0, 그러니까 x0, g0이고 y에다만, 그지? y에다만 마이너스 1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4b 더하기 d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0 집어넣고 4랑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4a 마이너스 2b 날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은 3개를 찾는데 뭐 알겠지만 문자는 4개란 말이야. a, b, c, d, 그지? 그래서 식이 하나 부족해. 그래서 정확히 a, b, c, d 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고요. 모든 문자들을 한 문자로 통일했을 때 전부 다 보면 d, d, d가 보인단 말이야. d, d, d. 그럼 여기서 c라는 놈을 d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c는 마이너스 2분의 d인가? 그치? 또 여기서도 d가 있으니까 b라는 놈을 d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넘어가면은 14분의 d. 그 다음에 여기서도 b라는 놈을 방금 14분의 d라고 구했으니까 이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a라는 놈도 몇 d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4분의 d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d. 그럼 더해주면은 7분의 6d가 되나?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분의 6d인데 4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14분의 3d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모든 문자들을 다 한 문자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A, B, C, D를 전부 다 D로. A는 마이너스 14분의 3D X, B는 어디가 있냐? 14분의 D Y, C는 마이너스 2분의 D, D는 뭐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에 전부 다 D를 다 약분시켜주고요. 양변에 뭐 14, 뭐 적당히 곱해주면은 식이 완성되겠지, 그지? 단순 뭐 한 문자를 표현하기. 네, 483 밑에 풀어봅시다. 자, 그다음 10번 좀 특이합니다. 평면이 2개 있어. 직선이 2개가 아니고 2개의 평면이 교선이 생긴대요. 그죠? 2개의 평면이 만나면은 그 교선이 뭐가 되냐? 그렇게 이상하네.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은 직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그 직선, 교선이라는 게 직선이다. 그럼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점이라는 거는 2개가 동시에 만나는 점인 거니까, 그지? 두 직선에 동시에 있는 점인 거고, 이 교선이라는 것도 두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와 이거를 서로 연립을 잘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와 z의 관계를 찾는 게 직선 방정식인데,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x, y, z 값이 딱딱딱 구해지는 건 아니고 x랑 y랑 g의 관계식을 찾으라 이거는 거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또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일단 문자를 줄여나가서 x랑 y랑 z를 한 문자로 나타낼 건데, 일단 딱 봐도 뭐 z 없애기 쉽잖아, 그지? 그럼 없애주면은 탁 빼주면은 x 빼주면은 빼기 y, g 날라가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2는 0. 이 상태에서 x랑 y의 관계는 찾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한 문자 x는 정리하면은 y 플러스 2라고 관계식 하나 찾았죠, 그죠? 자, 그럼 또 두 번째는 이번에는 g가 섞여 있는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뭘 하나 없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y를 없애면 위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그죠? x 2y.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요. 2g. 그래서 2를 곱한 거랑 밑에 거랑 서로 탁 빼주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거꾸로 뺍시다. 여기서 탁 빼주면은 4x y 날라가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g가 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또 x랑 g의 관계가 나왔네,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뭐야? x는 뭐가 되냐? x는 하면은 넘기고 4분의 g 플러스 5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x는 요 놈이랑 같은 거고 또 x는 요 놈이랑 같은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생각 다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 직선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 배웠잖아.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z에 관한 식이 같다 이런 방정식이 직선 방정식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x는 y 더하기 2랑 같은 거고 또 그놈 x는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교선의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죠. 곡선 벡터는 방향 벡터는 1, 1, 4가 될 거고 그거들. 단순히 뭐 연립 방정식 계산이니까 밑에 한번 풀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하나는 평면이고 하나는 직선이고, 그지? 좀 전에는 평면의 교선을 구하는 거였는데 평면과 직선에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거죠. 평면이 하나 있고 직선이 쓱 지나가서 만나는 점이 생기면은 교점이 생긴다. 자, 그럼 또 교점이라는 거는 평면과 직선 위에 둘 다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거를 적당히 연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직선 방정식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이걸 당장 연립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결국 직선과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도 결국은 직선 위에 어떤 한 점, 그죠?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를 찍을 때 평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뭐 A, B, C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직선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한 문자 는 t로 둬가지고 모든 x, y 좌표를 t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일단 교점의 좌표를 직선 위의 점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는 t라고 잡은 다음에 x 좌표를 그러면은 뭐가 되냐? t 플러스 1, y 좌표는 2t 빼기 1, g 좌표가 3t 더하기 이렇게 한 문자로 이 교점의 좌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직선 위의 점은 t로 잡아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에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어쨌든 또 평면 위의 점인 거니까 이놈을 이제 평면 방정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의 x에다가 t 플러스 1 집어넣고요. y에다가 2t 빼기 1 집어넣고 g에다가 3t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뭐 요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뭐 t가 구하면은 교점 좌표도 알 수 있겠지.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자, 밑에 488 한번 풀어보고. 자, 그다음 12번. 이번에는 어떤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뭐 그림을 그리면은 평면이 하나 있고 어떤 한 점 A가 있는데 평면에 수선의 발 H를 내렸다. 이 수선의 발 좌표를 구해보시오. 수선의 발 좌표 구하기. 우선 첫 번째는 이 수선의 발 좌표를 직접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방금 11번에서 했던 것처럼 우선은 이 수선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직선 AH의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11번에 했던 것처럼 교점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직선 방정식은 일단 A점의 좌표 지나는 점 좌표는 나와 있어. 그러면 직선 방정식 구하려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 직선과 평행한 어떤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 벡터가 지금 나와 있진 않아. 자, 근데 또 계속 하고 있잖아. 평면과 요 직선 AH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내가 구하고 싶은 AH의 방향 벡터인 거니까, 그지? 그럼 법선 벡터라는 건 식에 나와 있잖아, 그지? 법선 벡터가 3,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3, 2 그럼 뭐 방향 벡터 나와 있고 점 좌표 나와 있으니까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 그 직선 방정 세운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1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를 t라고 둬가지고 점 좌표 설정한 다음에 평면을 대입을 하면은 요점이 나오겠지.
489까지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236페이지는 또 저번 시간에 직선에서 했듯이 직선이 서로 이루는 각이 생길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크기 세타, 그거의 크기 문제, 코사인 세타는 직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직선의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의 각을 찾는 거예요, 그지? 직선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직선의 방향 벡터로 각의 관계를 따지면 된다. 그래서 방향 벡터 크기분의 내적하는 거 배웠죠? 그치?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봅시다. 자, 한 평면이 이렇게 있고 다른 평면이 하나 지나가는데 평면과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평면이 지나가더라고. 그럼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생기고, 그럼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생길 건데, 자, 우리 저번에 공간 도형할 때, 그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 이런 말 썼단 말이야. 기억날라는 모르겠다잉.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면각. 그럼 이면각의 크기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재면 안 되고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에서, 그죠? 교선 위에 적당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에서 각각 두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긋는데, 또 아무렇게나 직선을 긋는 게 아니고 요 교선에 수직인 직선 그어주고, 그다음에 또 요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긋는데 요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지? 그 두 수직인 직선끼리 만나서 생기는 각이 이면각이란 말이야. 그 이면각이 뭐 요쪽도 있고 여기 반대쪽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면각 하면은 요 예각을 얘기하는데, 그죠? 자,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통 예각이니까 요쪽을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잡았다. 그러면은 이 이면각의 크기를 평면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평면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 처음 그 원리 자체가 점 좌표를 하나 지나면서 어떤 법선 벡터의 수직인 걸로 평면 하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평면도 평면의 관계, 평면의 각도, 각 평면의 법선 벡터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요 평면에, 아니 밑에 있는 요 평면의 법선 벡터라는 거는 이 평면과 수직인 거니까 뭐 적당히 수직인 걸 하나 그어주면은 요런 게 요 평면의 법선 벡터란 말이에요, 그지? 또 요 평면도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 수직인 법선 벡터를 뭐 적당히, 그럼 요 놈이랑 수직이 되게끔 요렇게 하나 그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그어줬을 때 두 법선 벡터끼리 쭉 연장을 했을 때 만나는 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만나는 각을 잘 쳐다보면은 요 각이 딱 요 세타랑 같아지는 거 알겠죠? 요 놈이 사각형인데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180인데 얘네 둘이도 더해서 180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법선 벡터 n1과 법선 벡터 n2를 가지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 아까 좀 전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두 평면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가면 돼. 두 법선 벡터 크기 곱분의 내적으로 구해주면 된다. 말이 평면이지 결국은 법선 벡터의 관계. 그러면 뭐 나머지 두 평면이 평행이다. 이것도 뭐 우리 위치관계 다 배웠으니까. 아까 듣죠. 두 평면이 평행이다. 그럼 요 법선 벡터와 요 법선 벡터도 평행이다. 평면이 평행이면 법선 벡터끼리도
평행이다. 그럼 자동으로 알고 있죠. 벡터가 평행이다.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다.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다.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두 평면이 수직으로 만나면은 요 평면의 법선 벡터와 요 평면의 법선 벡터도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치?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직인 거니까 벡터의 매적은 0이다. 그래서 평면의 위치 관계는 법선 벡터의 위치 관계랑 똑같다. 그치? 평면이 평행이면 법선 벡터도 평행, 평면이 수직이면은 법선 벡터도 수직. 평면이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평면끼리의 관계는 이런데 이번에는 평면이랑 직선의 관계를 봅시다.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가? 그러면은 그 교점에서 이 이 직선을 이 평면의 수선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인데, 그러면은 또 직선과 평면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벡터의 관계로, 요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직선과 평행한 방향 벡터. 평면이라는 놈은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요 놈이 직선의 방향 벡터고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는 요 놈이 법선 벡터인 거죠.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네. 그러면 요 각은 원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와 무슨 관계냐? 시가각형이니까 요 놈은 90도로 할까?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 세타라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직접 벡터를 가지고 관계를 살 수는 없는 거고, 우선은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 90 빼기 세타의 코사인을 두 벡터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방향 벡터의 크기와 법선 벡터의 크기분의 두 벡터의 내적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얘기하는 거는 직선과 평면의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벡터의 각의 값을 코사인으로 구한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 대수할 때 배웠잖아. 90 빼기 세타면은 얘를 각변환 시켰을 때 뭘로 바뀐다? 90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즉 두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가지고 크기분의 내적을 한 값은 원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이다. 이제지? 이게 조금 살짝 변형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챙겨주면은. 자, 이제 문제로 가가지고 13번 갑시다. 자, 결론은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평면과 직선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자, 1번 평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평면이 있다.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뭐 이거 기본 문제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 하나는 3, -5, 4, 또 하나는 4, -5. 두 법선 벡터를 가지고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일단 코사인을 구해주면 된다.
크기분의 내적. 루트 제곱 뭐야? 제곱 합이 똑같네. 그지? 3, 5, 4 똑같은 거니까. 이건 뭐야? 3, 3은 9, 25, 16하면 얼마냐? 50이 되네. 이게 루트 50이고 얘도 루트 50이죠. 그 다음 내적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12, 25, 마이너스 12 샥샥 하면은 50분의 25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기본적으로 뭐 코사인을 구하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세타의 각은 기본 특수각이니까 3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배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이다. 2번 x 더하기 3g는 4 평면이고, 자, 또 하나 평면인데 gx 평면 이러는 각의 코사인을 구하지요. 얘도 평면 법선 벡터 찾을 건데 앞에 거는 자 gx의 평면 법선 벡터가 뭐냐? gx 평면의 법선 벡터. gx 평면이라는 거는 공간도형에서 공간좌표에서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x축, y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평면에 지금 법선 벡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평면과 수직인 법선 벡터는 요거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 벡터는 x 좌표, g 좌표는 없고 y축 방향으로만 나가는 벡터인 거니까 0, 1, 어차피 수직인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 성분을 아무 값이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벡터의 크기가 1이든 2든 100이든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거는 이 방향, 법선 벡터 수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gx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그럼 뭐로 설정하면 되냐? gx 평면은 법선 벡터가 gx는 0인 거고 y 성분만 있는 거니까 xy 평면은 0,1로 잡으면 될 거고 yg 평면은 1, 0,0 그다음에 gx 평면은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두 법선 벡터가 정해졌으니까 뭐 똑같이 따라해 주면 되겠지. 자, 한번 펴보시고요. 4번 뭐 더 쉽죠? 이번에는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자, 평면 방정식이 있다. 평이고 싶다, 수직이고 싶다. 평면끼리 위치 관계를 평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두 평면의 법선 벡터로 바꿔서 이해를 하라. 평면이 평행이고 싶다. 그러면 법선 벡터끼리도 평행이다. 법선 벡터가 평행이다. 서로 실수배 관계. 법선 벡터 1, 2, k-1이 법선 벡터고 밑에 거는 2, k, 6이 법선 벡터인데 얘 둘이가 서로 실수배 관계다. 딱 실수배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게 1이랑 2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배 하면 얘인 거니까 이거 2배 하면 얘고 이거 2배 하면 얘인 거지. 실수배 관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 두 평면이 수직이다. 평면이 수직이면은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다. 법선 벡터가 수직이다. 벡터의 수직이 나오면은 내적은 0이다. 내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적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두 직선이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예요. 또는 평행 관계예요. 거의. 특히 내적은 수직 관계. 그럼 할 수 있잖아. 이 두 개의 법선 벡터의 내적 곱해서 는 0이다. 풀어봅시다. 자, 15번은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 자, 1번은 직선과 평면이 식이 완벽히 나와 있고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직접 구해보래요. 그죠? 각의 크기. 그럼 또 특수각이라는 얘기겠지. 자, 또 벡터 가지고 하는 거죠.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1, 주의하시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평면의 법선 벡터는 1, 2,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이 두 벡터의 각의 관계를 가지고 원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실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 세타의 사인과 코사인 중에 뭘 구한 놈이 이 두 벡터를 가지고 각의 크기 구한 거랑 똑같냐? 그죠? 그 놈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그거를 두 법선 벡터, 방향 벡터 가지고 크기 분해되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값이 크기 분해 내적한 게 원래 각의 사인이라고 한다. 제곱하면은 18이니까 1, 2, 4, 16, 8. 이거 얼마냐? 4, 4, 1, 9가 되냐? 내적하면은 1, 8, 뭐야? 9루트인가? 9루트 2분의 마이너스 9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까? 맞냐? 예각이니까 절대값을 빼먹었네. 예각이니까 절대값.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지? 예각이니까. 자, 그래서 뭐냐? 결국 사인이 루트 2분의 1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각 세타는 45도가 되더라. 물론 절대값을 안 붙이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거 아니까 이게 뭐 135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구나. 180도가 커지구나. 그래서 예각을 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 씌워주고. 이번은 또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데.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서로 평행한 거죠, 그죠?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평행해야 만나지 않는 거다. 또 벡터들의 관계,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는 무슨 관계냐? 수직인 거죠, 그죠? 벡터들의 관계. 그래서 평면의 방향 벡터 2, 주의하시고 마이너스 2 요놈과 평면의 법선 벡터 3K 502K 2K 얘네 둘이는 수직 관계니까 내적은 0이다. 자, 항상 벡터들의 관계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랑 좀 비슷한데 그죠? 점과 공간에서 점과 어떤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래.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죠?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하나 있고 직선까지 수선 그었을 때 수선의 발까지 수선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뭐 공식 다 알고 있을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 해서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공간에서도 특이하게 공간에서 어떤 평면이 하나 있고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공식이 점과 직선 사이 평면에서 구한 이 공식이랑 거의 모양이 유사한데, 자, 우리 평면이 있고 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좌표 구하는 것도 앞에 문제 풀어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수선의 길이까지 한번 구해볼 건데, 우선은 요 점의 좌표를 x1, y1 공간이니까 g1이라고 하고, 평면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평면에서도 점 좌표 직선 방정식이 있어야 되듯이 평면 방정식을
AX, BY, CG 일반형으로 이렇게 D는 이런 잡읍시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수선의 발까지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수선의 발 좌표를 직접 구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선의 발이라는 놈은 평면 위에 점인 거니까 평면 위에 점을 우리가 적당히 뭐 x2, y2, g2로 한번 잡아보자. 책에 잡았으니까 지금 이때 이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거를 이제 선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요 자체를 우리가 벡터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평면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머릿속에 법선 벡터를 항상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적당히 이 평면과 수직인 어떤 법선 벡터가 있는데 이 법선 벡터를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법선 벡터의 성분은 A, B, C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성분의 길이, 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선은 요 벡터와, 그지? 수선의 벡터 잡은 벡터랑 법선 벡터는 서로 평행이다, 그지? 평행. 그럼 또 서로 평행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실수배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실수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평행일 때 우리가 이 두 벡터, AH 벡터랑 이 법선 벡터 n을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죠? 평행 관계에 있는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 아니면 180도니까, 그죠? 벡터의 내적 AH 벡터의 크기와 요 법선 벡터 n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결국은 1이면은 플러스 1일 거고 180도면은 마이너스 1일 건데, 그지? 일단은 방향을 같은 걸로 잡아서 풀마 1이 될 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풀마 1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하나의 실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뿔마 부호를 무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은 그냥 플러스 값이 되겠지, 그지? 이랬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걸 구할 거거든. 이 벡터 AH의 크기,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면에 벡터 n의 크기를 나눠줘 버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수선의 길이 벡터 AH 크기는 벡터 n의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요것만 구해주면은 요 길이가 구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벡터들의 뭐 크기, 내적 이것들을 다 이미 잡아놓은 성분들로 이제 다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계산하면 돼. 벡터 n의 크기는 요 벡터 n의 크기는 그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생기는 거고 ah와 n의 내적이니까 벡터 ah가 뭐냐? 벡터 ah는 h 빼기 a죠. h 빼기 a, h 빼기 a, h 빼기 a가 뭐냐? h 빼기 a가 벡터 ah 써볼게. x2 빼기 x1, y2 빼기 y1, z2 빼기 z1. 요게 벡터 ah의 성분이고 요 놈이랑 벡터 n 얘네 둘이 내적을 할 거란 말이야. 얘네 둘이 내적. a랑 얘 곱해주고요. a x2 마이너스 x1, b y2 마이너스 y1, c g2 마이너스 g1. 그거의 내적인데 절대값. 자, 그럼 이제 이게 답인데 너무 식이 복잡한단 말이야. 이 분자만 좀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분모는 뭐 그대로 갈 거고요. 자, 이걸 다 전개를 했을 때 일단은 A랑 X1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X1. 그 다음에 B랑 Y1 마이너스 BY1, C랑 G1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x2, y2, g2라고 곱한 거 있죠? 요게 뭐가 되냐면은 자 처음에 이 잡은 x2, y2, g2가 우리가 뭘 잡았냐면은 평면의 수선의 발 좌표를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놈이 결국 이 평면 위의 점인 거니까 x2, y2, g2를 x, y, g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결국 ax2, by2, cg2가 넘어가면은 -t가 되는 거죠. 즉 ax2, by2, cg2 얘네들을 다 계산한 값이 -t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t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플러스로 다 바꿔줘도 상관이 없고 절대값 유지해주고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를 뭐 완벽히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 이 공식은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뭐 색다르지는 않다. 공식 자체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242페이지 16번. 자, 법선 벡터가 나와 있고 원점까지 거리가 2되는 평면을 구하래요. 이게 우리 평면에서 좌표 평면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직선 풀어봤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뭐 기울기가 2이고 원점까지 거리가 1인 직선 구하세요. 이런 문제랑 똑같아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y는 2x 한 다음에 y 절편 모르니까 k라고 잡고 요 직선이 원점까지 거리니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넘겨가지고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15 넣으면 k 요 놈이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 되게 하는 공식을 써서 k 값 구하면 답인 거잖아. 자, 이것도 법선 벡터가 이런 걸 갖고 있는 평면인데 어떤 평면이 있어. 평면이 원점이랑 거리가 딱 2되는 평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평면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1x, 2y, 마이너스 2g, d만 모르니까 d는요. 세운 다음에 이 평면이 원점까지 거리가 2다. 저 공식 쓰는 거죠. 루트 제곱하면은 9가 되니까 절대값 원점이니까 쉽잖아. 0, 0, 0. 그치? 원점이라는 게 0,0,0. 요 놈을 x, y, g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남은 게 절대값 d. 요 놈이 있는 거리 2. 그럼 d 값이 절대값 d가 6인가? 뿔마 되는 거죠. 그럼 d 자리에 뿔마 6을 집어넣으면은 평면이 두 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푸는 문제랑 뭐 거의 유사하다. 뭐 이번 문제는 두 평면 사이의 거리래. 이것도 우리 많이 해봤잖아. 직선에서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 그죠? 적당히 한 점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좌표 찍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구하듯이 평면과 평면이 평행이야. 그럼 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찍은 다음에 나머지 평면까지 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일단 식을 보자마자 법선 벡터가 지금 서로 똑같기 때문에 평행 관계라는 것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거나 뭐 위에 있는 평면에 점 좌표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뭐 x 좌표 0, y 좌표 0, g 좌표가 그럼 -4가 되겠지. 그치? 최대한 간단히 0, 0, -4. 요 점부터 요 평면까지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루트 뚝뚝뚝 하면은 6입니까?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는데 6을 넘겨야 됩니다. 6을 넘겨주면은 4 빼기 6인 거니까. 그래서 그 뒷분의 2가 되어가지고 3분의 2인가? 자, 밑에부터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공식이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이랑 유사하니까 그게 외우기 어렵지 않고요. 자, 17번. 이번엔 또 생뚱맞게 구가 하나 나옵니다. 구 우리 배웠어, 그지? 구랑 평면의 관계. 구랑 평면의 관계.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원과 직선의 관계도 배웠단 말이야. 원과 직선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구한 거랑 그 다음에 그 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게 똑같으면은 접하는 거고, 그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요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있죠? 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중심에서 수선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한 거랑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까지 여러 것들, 그지? 또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 뭐 구가 원이 있는데 뭐 원과 만 직선이 하나 있어, 그지?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이 아니고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서 마치 원이 구로 바뀌는 거고 직선이 평면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개념이 똑같아. 자, 구가 있고 평면이 있는데 이 구랑 이 평면이 접하게 하시오.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랑 평면이 뭐 어떤 평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평면이 접한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딱 한 점에서 만나겠다, 그지? 그럼 이게 입체 도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정면에서 딱 쳐다보면은 그냥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러면 되잖아. 결국은 구의 중심 1, 2, 0 중심에서 평면까지 어차피 이 접점이랑 구의 중심이랑 이음 반지름이 평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지?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공식 쓴 놈이 구의 반지름이랑 똑같다. 자, 그래서 거리 공식 갑니다. 루트 제곱 4K제곱 4분의 절대값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2K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빼기 9 요놈이 구의 반지름 3이랑 같다. 조금 식이 복잡하지만 뭐 양변에 분모 곱해주고 적당히 정리해서 양변 제곱해가지고 푸는 거죠.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자, 2번은 구와 평면인데 구가 이렇게 있어. 평면이 만나더래. 접하는 게 아니고 만난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나면은 구랑 평면이 쓱 만나면 무슨 도형이 생기냐?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구랑 평면을 잘라버리면 단면이 원이 생기는 거죠. 단면이 원, 그지? 그 원의 넓이 구하라. 원의 넓이 구하라. 그 원의 넓이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이 반지름이라는 건 우리 뭐 구에서 많이 해봤잖아. 구의 중심에서 일단 평면까지 구의 중심까지 수선 긋고 그 다음에 요 점이 또 구 위의 점인 거니까 이게 구의 반지름, 그지? 그래서 또 피타고라스. 그럼 핵심은 구의 반지름이라는 거야.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중심 좌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중심에서 구의 중심까지 요 길이라는 게 결국 평면까지 점에서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지. 그럼 또 요 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보여주면은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나올 거니까. 자, 바로 갑시다. 평면이 1, 1, 1이니까 루트 3분의 절대값
중심좌표 1, 2, 0 그지? 1, 2, 0 집어넣으면은 3이 되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피타고라 쓰면은 얼마냐? 루트 6이 되니까. 그러면 원의 반전이 루트 6인 거니까 넓이도 구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요거 다 했네. 구에 있는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고 짧은 걸 구하시오. 뭐 적당히 뭐 평면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그럼 구 위에 있는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는 전부 다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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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수직거리가 제일 길고 짧은 거.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평면에 수직인 선을 쫙 그었을 때 그 수선에 발해서 요 구 첫 번째 만나는 요점까지 요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이거 제일 먼 거이. 요것도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구의 중심부터 평면까지 거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그지? 1, 2, 0이 구의 중심인 거고 평면 방정식이 x, 2y, 2g, 17. 바로 공식 갑시다. 루트 제곱 하면은 9. 그 다음에 중심이 오고 대입하면 1, 대입하면 4. 어쨌든 0 날라가고 17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9니까 3분의 0가 되냐? 12가 되어서 길이가 4가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그 4에다가 반지름 3만큼 빼준 게 최소인 거고, 3만큼 더해준 게 뭐 최소가 되겠죠, 그지? 다 했던 내용이다, 그지? 자, 이제 밑에 풀어보시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또 구의 방정식이 한 번 더 나오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의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 그지? 뭐. 중심좌표 A, B, C일 때 이렇게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걸 배웠는데 이거를 벡터를 가지고 구의 방정식을 쓰는 거를 한번은 해보라 이 말이야.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중심에서부터 구 위의 점까지 거리가 일정하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래. 원리는 똑같아요. 구가 있다.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뭐 책에서는 C라고 했네. C. 그 다음에 구 위에 뭐 임의의 점을 P라고 했다.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P까지 요 좌표를 A, B, C, 뭐 요 좌표를 X, Y, Z라고 해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로 썼는데 여기서는 벡터로, 즉 중심을 나타내는 점 C의 위치 벡터를 C 벡터라고 하고 구 위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벡터 P라고 나타냈을 때 위치 벡터라는 거는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딘가 원점에서부터 C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원점에서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그 위치 벡터를 가지고 이 구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그래. 그때 이 구의 반지름은 R이라고 정해져 있다. 즉 C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반지름은 R로 정해져 있는 이 구의 방정식을 벡터로 써봅시다. 자, 그럼 이거잖아. 결국은 요 반지름의 길이라는 게 결국 벡터로 나타내면은 벡터 CP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길이를 그냥 벡터의 크기로 바꿔서 이해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벡터 CP 크기가 R이다라고 벡터를 사용해서 식을 쓰는 거고, 이때 이제 벡터 CP라는 놈을 각각 두 점의 위치 벡터로 바꿔서 쓰면은 CP라는 거는 P 빼기 C잖아요, 그지? 요 놈의 크기가 R이다. 그래서 요게 벡터를 사용해서 구의 방정식을 나타낸 건데, 또 우리가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하면은 그냥 크기가 R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크기의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었다? 이거를 내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가 r일 때 이 벡터의 크기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이 크기를 제곱을 하면은 어쨌든 이것도 r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이 벡터의 크기 제곱을 요 안에 있는 벡터의 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p-c 벡터와 똑같은 벡터니까 p-c 벡터의 내적이 r제곱이다. 이렇게도 벡터를 사용해서 구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이렇게 써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다 성분으로 바꿔서 그지. 결국은 요 구의 방정식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이제 문제를 통해서 18번 문제를 보면은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이거를 벡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적당히 어딘가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름의 양끝점이 A와 B다 이 말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늘 하듯이 얘네들 위에 중점을 구하면은 중심 좌표 나올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중심 구한 다음에 아니면 뭐 이 두 점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해서 2로 나누면 반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도형으로 풀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든 평면의 방정식이든 구의 방정식이든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도형 위에 어떤 점이 있죠. 그 이 위의 점을 x, y, z 좌표로 놨을 때 걔네들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x, y, g로 잡아도 되지만은 결국은 지름의 양끝점 주어져 있는 거랑 내가 구하고 싶은 구 위의 점 P랑 요 세 점의 관계를 벡터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지름의 양끝점이 있고 원 위에 구 위에 한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항상 수직이란 말이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벡터 PA와 벡터 PB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인 거니까 두 벡터의 뭐는 또 내적은 0이다. 벡터를 사용해서 관계식을 쓰라 이 말이지. 이제는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성분을 들어갈 겁니다. 벡터 PA라는 거는 A 빼기 P죠. A 빼기 P. 물론 이제 이거 자리 바꿔도 됩니다. 벡터 AP와 벡터 BP가 수직인 것도 얘랑 얘도 수직과 마찬가지. 마찬가지 얘네들이가 내적이 0이다. 그러면은 벡터 AP라는 거는 P 빼기 A. P 빼기 A가 뭐냐? P점 좌표 X, A점 좌표, 그 다음에 콤마, 그대로 어디냐? P 빼기 A. 또 3번 이렇게 Y 빼기 3. P 빼기 A, Z 빼기 Z 플러스 5. 요거랑 BP도 마찬가지. P 빼기 B, X 빼기 2, Y 빼기 3, G 플러스 1. 내적이 는0이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는0, 그지? 그걸 뭐 정리하는 얘기죠. 그렇죠. 벡터를 사용해서 두 벡터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벡터를 사용해서 직선 방정식, 뭐 구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